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서학개미들의 생생한 투자 흐름을 데이터로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주차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속슬의 귀환입니다. 미국 반도체 상승에 3배로 베팅하는 이 속슬이라는 레버리지 상품에 드디어 매수세가 돌아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그저 많이 떨어졌으니 잠시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단기 매수인지,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번 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상 최고치 랠리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이 참 든든하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 상승했습니다. 놀랍게도 무려 4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시장의 공포감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17.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린 1등 공신은 바로 미국의 거대한 기술주들, 즉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발표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좋긴 한데 그거 진짜로 돈이 되는 거 맞아? 너무 기대감만 부풀려진 거 아니야? 그런데 단 72시간 만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의구심을 완벽한 숫자로 잠재워버렸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알파벳의 매출이 22% 급등했고, 특히 클라우드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28%나 성장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월 1일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 인프라에 더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선언했죠. 여기에 애플의 아이폰 매출까지 22% 호조를 보이면서 5월 2일 금요일 마침내 지수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AI가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거대한 산업임을 숫자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시장 속에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시장을 진단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데이터입니다. 무려 8조 9천억 원 규모로 한국인 투자자 전체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두 번째는 7조 2천억 원 규모의 토스증권 데이터입니다.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매매하는 젊은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거래 강도를 보여줍니다. 이 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첫째는 속슬의 순매수 전환, 둘째는 실적 확인 후 따라 사는 추격 매수, 셋째는 샌디스크 테마의 부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스증권의 매매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1위는 무려 1조 1천억 원 넘게 거래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슬입니다. 반도체 상승에 강한 확신을 가진 돈이 몰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우려스러운 것은 2위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엄청난 기업들을 다 제치고 어칸다라는 이름도 생소한 소형 투기 종목이 7천억 원 넘게 거래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한쪽에서는 반도체라는 정통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오늘 내일 크게 오르내리는 소형 잡주에 도박성 베팅을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토스증권의 섹터별 거래대금 비중을 살펴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며 시장을 이끄는 건전한 장세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투기 심리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중에서 어칸다 같은 소형 투기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1.5%에 달합니다. 10명이 투자하면 그중 2명 이상은 한국예탁결제원 상위 50위 안에는 이름도 못 내미는 초고위험 종목에 돈을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건전한 투자처 내에서는 테마의 이동이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반짝했던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터 테마의 거래는 급감하고 그 돈이 샌디스크를 필두로 한 AI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인 전체의 순매수 데이터를 보면 속슬이 드디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사람들이 속슬을 엄청나게 팔아치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무려 2,7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반도체 상승장을 확신하고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속슬 샀으면 반도체가 오르는데 베팅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3배 인버스 상품, 이른바 속스 역시 1,080억 원어치나 함께 사들였습니다. 상승과 하락 양쪽에 동시에 돈을 거는 아주 모순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기존에 들고 있던 레버리지 상품이나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옵션, 즉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흐름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속슬은 다시 샀지만 나스닥 지수가 오를 때 3배 수익이 나는 TQQQ는 무려 1,7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이번 주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1위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장주 엔비디아 역시 4주 연속으로 팔고 있고요.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닝 발표 직후에 모두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반도체 쪽으로는 다시 발을 담그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며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신호 첫 번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속슬의 상승 전환은 진짜일까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은 오를 때 돈 버는 속슬과 내릴 때 돈 버는 속슬을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 안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된 걸 확인하고 진입했다는 긍정적 해석이고, B 안은 여전히 방향을 모르겠으니 오르든 내리든 크게 흔들리는 쪽에 전부 베팅해 두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적 해석입니다. 저 닥터케이는 아직 진짜 신호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속스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속슬만 온전히 순매수하는 그 주간이 와야만 비로소 진짜 상승 전환이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신호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어닝 추격 전략이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실적 발표 날짜가 다가오면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 하고 미리 도박처럼 사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인텔에 이어서 이번 주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로 그날 혹은 그 다음 날에 곧바로 해당 기업이나 관련 ETF를 매수하는 똑똑한 전략을 3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측에서 대응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핵심 신호는 투자 자금이 몰리는 핵심 테마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살짝 언급했듯 샌디스크 생태계가 기존의 강자였던 아이온큐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지난 4주차까지만 해도 무려 8,700억 원이 몰렸던 아이온큐 관련 양자 컴퓨터 테마는 이번 주 2,0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샌디스크 현물과 레버리지를 합친 금액은 9,400억 원까지 치솟으며 이번 주 최대 단일 테마로 등극했습니다. 당장 수익을 내기 먼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기술에서 지금 당장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기 위해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AI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관심이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핵심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바로 소형 투기주에 대한 쏠림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무려 4주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주차에는 토스증권 거래대금의 21.5%가 한국인 전체 매수 상위 50위에는 있지도 않은 12개의 초소형 잡주들에 몰렸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그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며 세계 증시를 이끄는 이 중요한 주간에도 알파벳이나 아마존보다 어칸다 같은 알 수 없는 주식이 훨씬 더 많이 거래되었다는 것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할 위험한 군중 심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 한국인 데이터와 토스증권 단기 투자자들의 데이터는 처음으로 반도체 매수라는 방향성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 다 속슬이나 관련 상품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그 투자 방식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스증권에서는 거래의 20% 이상을 소형 투기주에 할애하고 3배 레버리지 위주의 극단적인 매매를 한 반면 한국인 전체 데이터를 보면 소형 투기주 비중은 0%였고 레버리지보다는 샌디스크 현물이나 정배수로 움직이는 반도체 ETF인 SOXX를 신규로 편입하는 아주 안정적이고 정석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방향은 같아도 계절을 지키는 방식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자, 이제 시장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거치며 AI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AI 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레이더망 밖에는 놓치고 있는 큰 흐름 혹은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끝없이 돌리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엄청난 전력, 냉각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4주 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에너지, 채권, 방어주 등 AI의 뒤를 받쳐주는 2차 테마 비중이 전무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시야가 좁아져 있다는 것, 이것이 다음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오늘의 총평과 다음 주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속슬이 매수세로 전환되었고 어닝 추격 매수 전략이 정착되면서 투자자들의 전략이 한 단계 진화한 긍정적인 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속슬을 동시에 사고 소형주 투기 심리가 역대급으로 팽창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일반 투자자 여러분이 체크하실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속스 매수 없이 속슬만 단독으로 순 매수하는 진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가? 둘째, 샌디스크 생태계로 몰린 9천억 원의 자금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가? 셋째, 한 달 내내 이어지던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드디어 진정되는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시장을 읽어주는 닥터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